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질문을 모아서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베델큐. 오늘의 주제는 게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질문 중에 하나 뭐였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게임만 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도와주세요 라는 게 질문이자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패널들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대 두 아이들을 둔 오혜진 집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게임을 참 좋아해서 저도 이 주제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 집사님은 모든 분야에다 전문가로 좀 되고 계셔가지고 오늘도 게임 전문가로서 또 한번 의견을 들을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아과 행동 발달 전문의 박현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기택 집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게임 개발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국, 미국, 중국, 홍콩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게임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접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 게임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네, 오늘 아주 그냥 기대됩니다. 다른 때랑 좀 달리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오셨어요. 네, 이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수준인데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맞아요. 미국에 왔습니다. 네. 세계를 돌며 게임 개발하시다가 미국에 오신 윤 집사님, 그리고 특별히 발달에 관련돼서 소아과 우리 의사이신 박현선 씨와 함께 해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제작진들이 준비한 신문 기사가 오늘도 있어요. 이게 좀 오늘은 과격한 걸 준비하셨더라고요. 이게 다행히도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먼 나라, 중국 나라 이야기인데 휴대전화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심각한 범죄를 일으켜서요. 중학생 손자가 게임을 못하게 할아버지가 말리니까 극단의 살인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좀 심한 일들이 있네요.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기사 하나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한국 기사예요. 이 게임 중독 초등학생이 100명 중에 2.5명 이런 기사인데 내용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중고등학생들을 고민했는데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중독이 심하고 그리고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더 중독이 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읍하구면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훨씬 많이 중독에 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더 게임 중독에 걸리는 것 같으신가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생각해보면 요즘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전자기기에 일단 익숙해 있고 그리고 요즘 팬데믹이다 보니까 게임이나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있을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박현선 집사님 그 중독이라는 의미, 뭐 과의존, 과몰입이라고도 하는데 이 뜻이 뭔가요? 중독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크로닉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됐고 프로그레시브 하면 갈수록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중요한 요소 두 개가 이제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을 못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그 욕구가 생기고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아딕션의 이제 뭐랄까 크라이테리아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하면서 내 일상생활에 네게티브한 게 엄청 많아요. 뭐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 공부가 떨어진다든지 뭐 어른 같은 데는 무슨 중독이어도 이제 일상생활에 직장이라든지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가족생활에 정말 나쁜 그 영향을 미치는데도 본인은 알면서도 그 컨트롤이 안 돼서 스탑을 못하는 것이 이제 중독의 그 크라이테리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이제 멈추지 못하는 거. 그렇죠.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야 되고 되는 거. 만족이 없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면 사실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게임을 애들이 좀 과도하게 하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10대이다 보니까 제가 통제하는 하는 수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독이라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지만 엄마인 제가 봤을 때 좀 이건 너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놔둬도 될까? 어느 정도까지 통제해야 될까? 그게 항상 고민이 돼요. 저도 사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게임에 입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막 멈추지 않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 부모로서
어디까지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가 좀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두 전문가분께 두 전문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디까지가 이 게임 중독, 뭐 과몰입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좀 이렇게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엘레멘트 스쿨 다니는 두 자녀가 있는데 이번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가 필요하죠. 제대로 수업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줬어요. 책상하고 뭐 큰 책상과 컴퓨터와 노트 모니터, 추가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공부를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는데 이제 수업을 하는지 딱 보고 있으면요, 항상 수업은 안 하고 있고 점점점 게임에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게임하면 안 돼. 지금 너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해도 되지만 게임할 시간 내가 따로 줄 수 있으니까 게임할 시간에 게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이제 방이 위에 있고 저는 밑에 있으니까는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면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게임 직종에 있어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도 제 자녀들도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거 보면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통제를 못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결국은 중독이다라고 보면 재밌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게임이라는 게 정말 정말 즐겁게 게임할 수 있도록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게임이거든요. 게임이다. 다들 게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무나 디벨롭한 게 아니잖아요. 사이언스가 있고 엑스퍼트 사이콜로지스트 정말 그 사람들이 사람의 비헤비어를 다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이거를 게임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거를 다 알아서 그 여러 가지의 요소를 집어여 가지고 사람 마음을 이제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과몰입, 중독을 하게끔 처음부터 그럼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게임 개발을 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알고 있죠. 뭐 기획 단계부터 오히려 좀 큰 업체들은 그 심리학 전문가들을 같이 개발하는 그 시작부터 개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뭐 공짜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뭐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포트나이트 뭐 그거 보면 이제 무료 게임이거든요. 무료 게임이면 엄마 아빠 뭐 무료니까 뭐 친구들하고 많이 하니까 한번 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게임을 재밌게 하다 보면 이제 한 친구가 멋있는 갑옷과 칼을 딱 들고 와가지고 짜잔 딱 나오면 애들이 우와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나도 저거 칼 사줘 뭐 사줘 이게 이 단계가 그냥 만들어진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것들이 분명히 있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심지어 접근성까지 늘려줬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충동적인 구매를 또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깔려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과몰입, 중독을 하게끔 유발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럼 그거를 잘 모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숨만 나온다. 그러니까요. 이거 진작 알았으면 무료 게임이라고 막 다운받게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참 무료 게임이 뭐 그 회사에서는 돈 매출이 들어와야 다음 게임도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직원도 급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료 게임이 아닙니다. 무료가 그 사람들한테 투자의 이제 시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 팬데믹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을 막 뒤집어놨고 애들에게도 참 큰 그러니까 쇼크된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지금 팬데믹이 기존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팬데믹은 다 부모님들도 힘들고 애들도 힘드니까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플렉시블하게 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밖에서 이 들어오는 템테이션이 많아요. 만약 우리가 게임이 없었다면 사실 오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밖에선 자꾸 이런 뭐랄까 템테이션이 올 때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마네지하고 그것이 우리를 컨트롤하냐 아니면은 우리 애들을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오퍼튜니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힘들어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풀어주고
바뀌어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시기에 그럼 그렇게 놔뒀다가 또 너무 이렇게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리고 요즘의 게임은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너무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나쁜 컨텐츠나 아니면 광고 같은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이렇게 통제를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아이와 함께 이렇게 훈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숙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을 좋은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게임 하는데 갑자기 누굴 죽이는 게임이 나서 피가 나오진 않지만 누군가를 죽였대.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죽였다고? 이 게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사람 죽이면 하면 안 돼. 막.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르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러니까 이게 피는 안 나오는데 누굴 죽여? 그럼 하지 마. 막 이 기준이 부모로서 어디가 좋은 게임이고 나쁜 게임인지를 우선 구분할 수 없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게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좋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이 상황에서 아예 접촉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임포시블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노 하는 것보다도 애들이 그런 것만 이건 안 좋아. 그래서 애들이 알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네가 판단해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우리 아들이 막 이제 남자니까 막 총 쏘고 막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막 피가 막 나와서 야 이건 안 좋아 했더니 걔가 피를 딱 색깔을 변해서 빨갛게 안 나오게 했어요. 피는 피인데 다른 피인가요? 그냥 피가 빨갛게 안 나오는 거.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걔 어떤 면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내가 아예 스탑을 못 시켜도 얘가 엄마가 이걸 싫어하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체인지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게임을 아이들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뭐가 좋고 아니고 그렇죠. 하는 걸 가르쳐 그래도 이 게임 전문가에서 보시면 어느 게 좋은 게임, 나쁜 게임 구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옛날에 제가 보니까 뭐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는 그린 게임 캠페인이라고 했다 그러긴 하는데 좋은 게임, 나쁜 게임 구분하는 기준이 좀 있나요? 이게? 우선은 아까 나오면 우선 18세로 측정이 되고요. 피가 네, 우선은 그 색깔을 바꾸면 이제 13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그 색깔을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고 애들이 지금 이제 게임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그룹, 같은 반에 친구들이 하는 게임들이 대부분 자기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한다고 하면 모든 친구들이 다 이제 롤을 많이 하거든요. 왜 롤 아이디 없으면 친구들끼리 놀지 못한다. 엄마 아버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미국의 초등학생들은 노블락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블락스 만나서 저녁에 하는, 그러니까 게임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무슨 게임인지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런 게임들은 우선 검색을 하시면 어떤 게임인지 알 수가 있고요. 게임이 좋다 나쁘다는 기준점은 다 달라요. 뭐 노블락스가 게임도 만들고 코딩도 배우고 자기가 또 게임도 올려보고 되게 창의적인 게임 만들 수 있는 좋은 게임이거든요. 근데 다른 어머니 부모님은 또 그래도 나는 싫어. 이거 뭐 게임 경주도 하고 경주에서 지면 애기가 울어. 이런 경쟁적인 게임 하지 마. 그러면 게임이 나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저희 가족들하고 경쟁 게임을 많이 해요. 뭐 아까 뭐 죽었어 얘기하지만 우리는 살려줘 그래요. 아빠 죽었어 빨리 살려줘. 그러면 또 저희 딸이 와가지고 부활시켜주고 뭐 이런 게임 같이 하거든요. 뭐 게임 어쩔 수 없이 게임도 등급 평가위원회가 있고 게임 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서 이 게임은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게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저도 좀 몰랐던 사실인데 새롭네요. 우선 영화처럼 등급이 있다는 거. 그리고 게임이 무엇인지 부모님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 게임이 어떤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윤 집사님이 이 게임은 하나의 게임이고 가족이 즐긴다. 그게 참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엄마가 무조건 못하게 하면은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하면은 친구가 없고 그러잖아. 그러면 숨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숨어서 하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 애가 뭐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아예
이렇게 컬처를 만드는 거예요. 가족끼리 우리 다 즐기자. 그러면은 이 게임이 그렇게 위험해지지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애들하고 항상 운동 경기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재밌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이 3D 입체 게임으로 바뀌면서 같이 하다가 제가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같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예. 슬픈 마음이 들면서 좀 제가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게 네. 저희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를 네. 좋아하거든요. 저 그거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누가 말을 해줘가지고 저랑 제 아내랑 앉아서 해보는데 두통이 와요. 네. 저는 멀미가 나더니 토가 나오려고. 저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서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무조건 애하고 같이 논다 해서 막 못하는 게임을 막 하려 그러면은 애들은 이제 짜증 나잖아요. 엄마 하지도 못하는 왜 한다 그러고. 맞아요. 또 엄마는 또 못하는 거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같이 할 수 즐거울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애들끼리 놀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얘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심은 갖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 댁 가가지고 그때 우리 배대리 간다 해서 너무 감동했던 게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데 잘하시고 애들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부러웠어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죠. 아니, 이 집은 애들과 함께 게임을 하네? 그래서 쇼킹했다가 계속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하고 놀 수밖에 없어. 아들도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아빠랑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하는데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게임하다 보면 아빠는 왜 저기 있어, 너는 왜 저기 있어. 하면서 둘이 싸우고 막 하는데도 서로 이제 친구처럼 게임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저랑 노는 거랑 이제 친구들끼리 노블랑스 하는 거 보면 네. 정말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다 다른 거예요. 벽이 있긴 있죠. 그래도 최대한은 저희 가족들끼리 놀 때는 이제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게임하는 법을. 옆에서 게임할 때 아빠도 게임하다 지금 화가 나거든요. 네. 화가 나면 남자니까는 승질도 낼 수 있죠. 네. 당연히. 근데 막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뭐 키보드를 때린다거나 이게 원래는 게임 그 중독의 과몰입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런 현상이. 화가 나거나 짜증 나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게임 하다 보면 이 자제를 못 해가지고 막 키보드 던지고 마우스 던지고 책상을 두들기는 게 있기 때문에 지는 방법부터 가르치는 거죠. 게임을 할 때 너 질 수 지는 스포츠도 방법. 마찬가지잖아요. 운동할 네. 때도 지는 방법부터 배워야 이길 수가 있다 생각을 해서 게임할 때 우선 이제 같이 게임하면서 게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또 게임을 즐겁게 하자. 게임은 뭐 하나의 즐거움을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즐겨라. 게임 즐기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 컨트롤도 해야 되니까 네. 자 시간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정해놓고 우리 게임 하자 같이 그렇게 하니까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좀 자제하고 같이 즐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에 특히 많이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럼요. 팬데믹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부모 게임 교육 이런 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좀 준비가 되어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팬데믹 시기. 부모님들은 게임 못 하는데 집사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솔직히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본인이 게임 중독자셨다? 저도 이제 알죠. 원래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빠지게 되는지를 제가 더 잘 알죠.